새벽 6시, 장기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빗길 때문에 버스가 늦었거든요. 그런데 현관 앞 처마 밑에 젖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 순간 박스 안에서 들려온 작고 떨리는 울음소리. 뚜껑을 열자 기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흰 새끼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런. 전라남도 한적한 읍내에 자리한 보건소는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문을 엽니다. 정분이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출근해 흰 가운을 입고 혈압계를 준비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손놀림은 여느 때처럼 정확하고 빨랐죠. 20년 넘게 이 보건소에서 일해온 그녀에게 매일의 업무는 이미 몸에 밴 습관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분이는 늘 같은 톤으로 할머니들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혈압을 재면서도 주민들의 하소연을 끝까지 들어주고 때로는 집안 걱정까지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보건소 마당에서는 장기호가 벌써부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65세의 기호는 용역 직원이지만 그 누구보다 부지런했죠.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나 마당을 쓸고 화단을 정리하고 건물 곳곳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한 그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절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호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기척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었죠.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기른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작은 변화들도 그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이서진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울 대형 병원에서 내려온 지 이제 6개월째였죠. 처음에는 임시방편으로 생각했지만 병든 어머니를 간병하며 지내다 보니 이곳 사람들의 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환자 한 명 한 명을 성실하게 돌보는 그의 모습에 주민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환자 많을 것 같아요. 분이가 진료 일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진기를 목에 걸었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보건소 앞에 낯선 방문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흰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였죠. 멀리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조용히 다가왔다가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구도 그 개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분이만은 달랐습니다. 저게 계속 여기 있네요. 분이가 창문 너머로 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얀 털에 날카로운 귀를 가진 진돗개는 보건소 담장 근처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뭔가 간절한 눈빛이었지만 사람이 다가가면 즉시 몸을 돌려 사라져버렸습니다. 기호도 그 개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야생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키우던 개 같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지만 서진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는 사람 환자가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분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개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고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죠. 오랜 경험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 익숙한 그녀였지만 동물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게 임신한 것 같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분이가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개의 배가 조금씩 부풀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저 떠돌이 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분이는 창문 너머로 그 개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진돗개는 보건소 현관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죠. 마치 이곳이 안전한 곳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희 씨, 그게 걱정 마세요. 며칠 지나면 다른 데로 갈 거예요. 동료 간호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희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무엇인가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었죠. 저녁 무렵 기호가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그 개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왔죠. 기호는 잠시 멈춰서서 개를 바라봤습니다. 개도 기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기호는 그 개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올까요? 분희가 퇴근하며 마지막으로 그 개를 바라봤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담장 근처에서 보건소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분희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게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기른 직감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과연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 산간 지역에는 흔한 일이었지만 이번 비는 유달리 거세고 차가웠습니다. 새벽 3시경에는 천둥 번개까지 몰아치며 폭우가 쏟아졌죠. 그런 날씨에 밖에 있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장기호는 새벽 6시에 평소보다 조금 늦게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빗길 때문에 버스가 늦었거든요. 우산을 접으며 현관으로 향하던 그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관 앞 처마 밑에 젖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기호가 조심스럽게 박스에 다가갔습니다. 박스는 비에 젖어 있었지만 완전히 흠뻑 젖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골라 놓은 것처럼 말이죠. 박스 안에서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호가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흰 새끼 진돗개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며 소리를 내고 있었죠. 어머나 이런. 기호는 재빨리 박스를 들고 보건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분이가 7시 30분에 출근했을 때 기호는 이미 새끼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분희 씨, 이거 어떻게 하죠? 기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새끼 진돗개는 손바닥만한 크기였고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분희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선생님 오시면 바로 보여드려야겠어요. 지금 당장 따뜻하게 해줘야 해요. 분희가 수건을 가져와 새끼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간호 업무를 해온 그녀의 경험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9시가 되자 이서진 의사가 출근했습니다. 새끼 진돗개를 감싸고 있던 분희가 서둘러 그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 강아지 좀 봐주세요. 방금 들어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여오시죠. 사람 진료실이긴 하지만 그냥 두면 위험해 보이네요. 분희는 수건에 새끼를 감싸들고 진료실 안 한쪽 구석에 놓인 전열기 앞 작은 침상 위에 눕혔습니다. 기호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온몸이 축축하네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서진은 손등으로 새끼의 배를 만져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감이 맞네요. 체온이 너무 낮아요.
움직임도 거의 없고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분이는 급히 따뜻한 수건을 겹겹이 덮었습니다. 기호는 전열기를 더 가까이 가져다 두고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포도당 같은 거 사람 거라도 써도 될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기용 전해질 있죠? 그거 조금 묻혀주세요. 혀에만 아주 살짝. 응급처치라기보단 살리려는 마음에서 우러난 보호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숨을 고르며 강아지의 옆에 앉았습니다. 기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이런 곳에 누가 이런 생명을 두고 간 걸까요? 서진은 박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 말을 들은 분이는 문득 어제 비 오는 날 멀찍이서 자신을 바라보던 흰 진돗개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어제 본 그 개가... 하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우연일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새끼의 몸에서 아주 미세하게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턱 끝이 가볍게 들썩였고 뺨 옆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직. 분이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기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CCTV 있죠? 확인해 볼까요? 세 사람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보건소에는 현관과 주차장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기호가 컴퓨터를 조작해 새벽 시간대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2시, 3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15분경 화면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주차장에 흰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고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거 어제 그 개 같은데요. 분이가 화면에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개는 입으로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박스였습니다. 그 흰 진돗개가 비를 맞으며 박스를 조심스럽게 현관 앞까지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개는 박스를 현관 앞 처마 밑에 놓은 후 박스 안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빗속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 개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거네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가슴 어딘가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여기에 맡기고 간 거예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단순한 유기견 사건이 아니라 한 어미의 절실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폭우 속에서도 새끼를 안전한 곳에 두고 가려는 어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세 사람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 15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백구가 박스를 현관 앞에 놓고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다시 돌려보세요. 분이가 기호에게 말했습니다. 3시 20분경 화면에 다시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입에 작은 천조각 같은 것을 물고 있었죠. 백구는 박스 위에 그 천을 조심스럽게 덮어주고 한 번 더 박스 안을 들여다본 후에야 비로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게 새끼한테 이불까지 덮어준 거네요. 서진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호는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살아온 그에게도 이런 모성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 백구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새끼를 안전한 곳에 두고 가는 어미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자신도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마음이었으니까요. 저게 기억하는 거야. 누가 자길 도와줬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기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에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물의 본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새끼 진돗개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안정을 찾은 새끼는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우유를 조금씩 먹여주었고 분이는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어요. 분이가 새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미가 백구니까 백이는 어떨까요? 기호와 서진 모두 좋다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새끼 진돗개는 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구는 그날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창밖을 자주 내다봤지만 백구는 보이지 않았죠. 혹시 새끼를 맡기고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기호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을 때 백구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건소 담장 근처가 아니라 훨씬 멀리 떨어진 언덕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끼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분이 씨, 저게 다시 왔어요. 기호가 분이에게 알렸습니다. 분이는 즉시 창가로 달려가 백구를 확인했습니다. 멀리서도 백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새끼를 찾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부터 백구는 매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보건소를 지켜보기만 했죠. 마치 새끼에게 해가 되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호는 몰래 삶은 계란과 소시지를 챙겨 나갔습니다. 백구가 있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음식을 놓고 물러섰습니다. 백구는 기호가 멀어진 후에야 조심스럽게 다가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게 사람을 완전히 경계하지는 않네요. 서진이 창문 너머로 백구를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키우던 개가 분명해요. 야생개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분이는 백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음식을 먹는 모습도 조심스러웠고 사람들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백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금씩 보건소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호가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구가 보건소 뒤편 구석진 곳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백구를 본 기호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분희 씨, 서진 선생님, 빨리 오세요. 기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백구는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죠. 서진이 백구를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구의 몸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몸엔 수차례 다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개를 학대했다는 증거였죠. 유기견이 아니라 누가 키우다 학대한 개 같아요. 서진의 말에 분이는 가슴 깊은 곳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구가 사람을 경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새끼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맡기려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너무나 잔혹했지만 그 속에서도 모성애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백구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백구를 발견한 날부터 보건소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백구가 쉴 수 있도록 보건소 뒤편 창고에 따뜻한 임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백구의 상태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방황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고생했네요. 서진이 백구의 털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처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귀 뒤편에는 오래전 무언가에 스친 듯한 흔적이, 앞다리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이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백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백구도 점차 분이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음식을 놓고 물러서면 조심스럽게 다가와 먹곤 했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손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분이 씨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호가 창고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백구는 분이의 발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소리에는 경계하지만 분이의 발소리에는 귀를 쫑긋 세우며 반응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백구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백이가 있는 진료실 쪽을 계속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고에서는 진료실이 직접 보이지 않았지만 백구는 마치 새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가쪽을 응시했습니다. 어미의 본능이겠죠. 서진이 백구의 행동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새끼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백구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백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호는 폐지를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건소 근처 상가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오래된 전단지 하나를 찾은 것입니다. 3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그 전단지에는 실종견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는 백구와 매우 닮은 흰 진돗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름 복순이, 나이 2세, 특징 흰털, 귀 뒤, 작은 점. 기호는 급히 그 전단지를 들고 분이와 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백구 같지 않아요? 기호가 전단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개는 지금의 백구보다 훨씬 건강하고 윤기가 흘렀지만 전체적인 생김새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특히 귀 뒤의 작은 점은 백구에게도 똑같이 있었죠. 전단지 하단에는 연락처와 함께 짧은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키우시던 개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하지만 연락처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분이는 그 전단지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백구가 그 복순이라면 3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었을까요? 전단지를 붙인 사람을 찾아볼까요? 서진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연락처도 끊어진 상태였죠. 기호는 마을 이장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이장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기호는 이장을 만나 전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거 박노인 내기 아닌가? 이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박순재 할아버지가 키우던 개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장의 말에 기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장의 설명에 따르면 박순재 할아버지는 혼자 살며
복순이를 가족처럼 아끼며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복순이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복순이를 찾으셨어. 마지막까지 복순이 이름을 부르시더라고. 이장의 말에 기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에 복순이, 아니, 백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그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지금까지 떠돈 거 아닐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백구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기다리며 3년을 보낸 것일까요? 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못 놓고 사는 건 사람만이 아니네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백구를 바라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백구의 3년간 여정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이제 이계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입니다. 박순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기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백구가 정말 복순이라면 그게는 3년 동안 주인을 찾아 헤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죠. 기호는 이장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어디에 있었나요? 기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은 보건소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산골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혼자 사셨어. 복순이가 유일한 가족이었지. 다음 날 기호는 분이와 서진에게 그 마을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혹시 백구의 과거에 대해 더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 사람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박순재 할아버지의 집은 산중턱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었지만 마당에는 아직도 계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아, 복순아 하고 부르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한 후 복순이는 며칠 동안 집 앞에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죠. 그게 참 영리했어. 할아버지만 따라다녔지. 마을 할머니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다더라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사라진 후 마을의 개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산에서 떠돌이 개들이 늘어나니까 포획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복순이도 잡혀간 게 아닌가 싶어. 분이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백구 몸에 있던 상처들이 그때 생긴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포획 과정에서 다치고 그 후에도 여러 곳을 전전하며 학대를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걸까요? 서진이 궁금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끔 산에서 흰개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보건소로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백구의 3년간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찾아 헤매다가 잡히고 학대당하고 다시 도망치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보건소에 도착해 백구를 바라본 분이는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계가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 가족을 잃고 3년을 헤맨 아픈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새끼만큼은 안전한 곳에 맡기려 했던 모성애에 감동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알겠어. 분이가 창고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새끼를 맡겼는지 말이야. 백구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보건소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업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근처에 떠돌이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분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백구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포획 직원들은 이미 포획망과 마취총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 뒤편에 있는 흰 개 말이죠? 잠깐만요. 분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개는 지금 치료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포획 직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이상 처리해야 합니다. 서진과 기호도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포획 직원들이 백구가 있는 창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람을 많이 무서워해요. 갑자기 잡으려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서진이 포획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경험이 많다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포획망을 든 직원들이 백구에게 다가가자 백구는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것일까요? 백구는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백구의 시선이 진료실 쪽을 향했습니다. 배기가 있는 곳이었죠. 포획망이 자신만이 아니라 새끼까지 위협한다고 느낀 것일까요? 백구는 갑자기 크게 짖으며 포획 직원들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위험해. 기호가 외쳤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새끼를 지키려는 모성 본능과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사이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분이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이게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분이에게 쏠렸습니다. 포획 직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게 입양하겠습니다. 보호자 등록, 입양 신청 다 하겠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이 생명은 제가 책임지고 지킬 겁니다. 순간의 결정이었지만 분이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백구의 아픈 과거와 새끼를 향한 모성애를 보며 이 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이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포획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서진과 기호는 놀란 눈으로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분이 자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믿을 수 없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입양하시겠다는 겁니까? 포획 직원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적에는 사람을 많이 경계하는데 키우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이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서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포획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일단 동물 등록증부터 발급받으셔야 해요. 서진이 분이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결정하신 건 아니죠?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는데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호는 말없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포획 직원들이 물러선 후 백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천천히 다가가자 예전보다는 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구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분이의 손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진료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배기가 있는 곳이었죠. 다음 날부터 분이는 본격적으로 백구와 배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에 먹이를 주고 점심시간에는 산책을 시켜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백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백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완전히 허락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일정한 루틴을 지켜나갔죠. 분이 씨, 정말 대단해요. 기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분이의 끈기 있는 보살핌 덕분에 백구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예전보다 경계심이 줄어들었고 가끔은 분이를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백이도 놀라운 속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을 또렷하게 뜨고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분이를 보면 신나게 뛰어와 발에 비비곤 했죠. 어미와 새끼가 만나게 해줘도 될까요? 분이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백이가 충분히 건강해졌으니 백구와 만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백구와 백이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이가 백이를 안고 백구에게 다가가자 백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꼬리를 살살 흔들며 새끼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죠. 백구야, 내 새끼야. 분이가 조심스럽게 백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백이는 본능적으로 백구에게 다가갔고 백구는 새끼를 하차주며 확인했습니다. 모자의 재회 순간이었습니다. 기호와 서진도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가족이네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는 새끼가 건강하게 자란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분이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물보호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혹시 최근에 진돗개를 입양하신 분이시죠? 전화 너머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 개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주인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분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백구의 원래 주인이 나타났다니요. 하지만 박순재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누가 원래 주인이라고 나선 것일까요? 어떤 분이 신고를 하셨나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년 전에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분인데 사진을 보고 자기 개가 확실하다고 하시네요. 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백구의 원래 주인이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원래 주인의 권리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신다고 하셨나요? 분이가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직접 확인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개를 직접 보고 확인하신 후에 결정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전화를 끊은 후 분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막 가족이 된 백구와 백이를 다시 떠나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진짜 주인이라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겠죠. 서진과 기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두 사람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주인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백구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이미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보건소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아침부터 마음을 졸이며 백구와 백이를 돌봤습니다. 백구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더욱 예민해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올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오후 2시경 한 중년 남성이 보건소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자신을 김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왔습니다. 분이는 김철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눈빛이 어딘지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개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의 눈빛과는 달랐죠. 어떤 개를 잃어버리셨나요? 흰 진돗개예요. 이름은 백돌이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전단지에서는 복순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백돌이라고 했거든요. 서진이 나서서 질문했습니다. 개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흰 털에 중간 크기고 귀가 쫑긋해요. 기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주인이라면 더 구체적인 특징을 말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일반적인 설명만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개에게 특별한 표시나 흉터 같은 게 있었나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김철수의 대답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개를 키웠다면 모든 특징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럼 개를 직접 보시겠어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설렘이나 기대감보다는 다른 감정이 읽혔습니다. 분이가 백구를 데려오자 김철수는 개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 개예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철수를 본 순간 백구는 몸을 뒤로 물리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상하네요. 진짜 주인이라면 개가 알아볼 텐데.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김철수를 보며 으르렁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분이에게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김철수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3년이나 지났으니까 저를 못 알아보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면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개를 잃어버렸을 때 신고는 하셨나요? 전단지라도 붙이셨나요? 김철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제대로 못했어요. 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진이나 병원 기록 같은 거요. 김철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기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혹시 박순재 할아버지를 아세요? 기호의 질문에 김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요? 이게 진짜 주인 말이에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복순이라는 이름으로 키우셨던 분이죠. 기호의 말에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방금 백돌이라고 하셨는데 복순이와 백돌이 중에 어느 게 진짜 이름인가요? 김철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몸에 있는 상처들을 보세요. 분이가 백구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키웠다면 이런 상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김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진짜 목적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기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3년 동안 진짜 주인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이미 돌아가셨고 지금은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예요. 분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개들은 이제 제 가족이에요. 법적으로도 정식 입양 절차를 밟았고요. 진짜 주인이라는 증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데려가겠다고 하세요? 김철수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개장수나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떠난 후 보건소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백구는 김철수가 떠난 후에야 안심한 듯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이의 손을 할자주었습니다.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죠. 백구야, 이제 정말 안전해. 분이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진과 기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다시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였죠. 그런데 정말로 놓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백구가 박스를 덮어준 이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서진이 분이와 기호를 불렀습니다. 화면에는 백구가 근처 빨랫줄에서 작은 수건을 가져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 널어둔 수건을 조심스럽게 가져와 새끼에게 덮어준 것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모든 걸 계획했구나. 기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깊은 사고를 통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김철수 사건이 지난 후 한 달 보건소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구와 백이는 이제 보건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었고 주민들도 두 개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백구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애정을 보여주셨죠. 분이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가장 먼저 백구와 백이를 돌봤습니다. 백구는 이제 분이의 발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고 백이는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분이 씨 덕분에 이 개들이 새 생명을 얻었네요. 서진이 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백이는 어미를 쏙 빼닮은 작은 진돗개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흰 털에 총명한 눈빛,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기호는 여전히 매일 점심시간마다 백구와 백이를 위해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삶은 고구마를, 때로는 닭가슴살을 가져다 주었죠. 이 녀석들,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됐어요. 기호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건소에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관 옆에 작은 편말이 하나 설치된 것입니다. 명예 반려견 백구 앤드 백이 가족이라고 쓰인 그 편말은 주민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백구와 백이가 이제 이 지역의 공식적인 가족이라는 의미였죠. 이 편말 정말 좋네요. 혈압을 재러 온 할머니가 편말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개들이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주민들은 백구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점심시간마다 백구와 함께 보건소 뒤편 언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백구는 이제 자연스럽게 분이를 따라다녔고 때로는 앞서 걸어가며 길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죠. 백구야, 내가 여기 새끼를 맡긴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분이가 언덕에서 쉬며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분이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서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가끔씩 미소를 보이곤 했습니다. 백구와 백이 덕분에 이곳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가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보건소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왔는데 백구와 백이의 이야기를 듣더니 모두 감동했습니다. 선생님, 어미개가 정말 새끼를 여기에 맡기고 간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분이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미는 새끼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분이의 설명에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백구와 백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죠. 그날 오후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백구와 백이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간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기사로 써도 될까요? 기자의 요청에 분이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본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와 백이를 보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네요. 서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보건소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백구와 백이가 가져온 변화였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분이는 백구와 백이를 데리고 박순재 할아버지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백구에게 할아버지의 흔적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백구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옛집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분이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집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백이를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이제 백구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긴 여정 끝에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것입니다. 겨울이 되자 보건소에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백구는 분이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고 백이는 기호가 주는 간식을 받아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서진은 간혹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출근 잘했네요. 간호사님 강아지들. 모두가 모른 척 지나쳤던 진돗개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모두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냉정하지만 사랑과 배려만 있다면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백구와 백이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보건소 현관 옆 작은 푯말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